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정희의 톡톡수다 김정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향에 계신 친척분들과 친구들 그리고 평양에서 살고 있는 그리운 사람들에게 제가 편지를 보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여러분들도 오늘 시간은 저희 고향의 친구가 돼서 또 저희 고향의 친척이 돼서 지인 돼서 함께 편지를 읽어주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응원의 댓글도 달아주시고 또 하트도 이제 보내주시고 좋아요 구독도 눌러주시는데 제가 그냥 부끄럽고 또 얼굴이 빨개지고 또 바쁘다는 핑계 아닌 핑계로 댓글도 잘 못 달고 또 하트도 잘 못 전해드리지만 그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카톡을 하고 또 매시간 전화하고 또 페이스톡, 보이스톡이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손편지를 쓰면 감동이잖아요. 하지만 저희 고향 북한은 아직도 손편지를 쓰는 것이 일상이랍니다. 그래서 오늘 지영이는 고향에 한 통의 편지를 썼는데요. 나중에 통일이 되면 지금 저희 상황을 영상 편지로 받아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고향에 쓴 한 장의 편지를 읽어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가을을 보내고 2020년 겨울을 맞으면서 지영이가 고향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2020년 가을을 보내면서 고향에 계신 당신들에게 몇 자 적습니다. 올해는 남과 북은 물론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다소 조용하고 또 긴장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곳에서는 코로나도 없다고 또 먹고 살기도 편하다고 하니 더욱 걱정입니다. 이곳 저곳에서 들려오는 지인의 가족들은 코로나 때문에 물가가 상승하여 먹고 살기도 힘들다고 하는데 삼촌은 늘 탈북하여 남한에서 잘 살고 있는 저희에게 건강하라고 또 여기 걱정은 하지 말라고 우리는 장모님 덕분에 행복하다고만 합니다. 가끔 삼촌의 목소리 사이로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리고도 한 것 같은 느낌도 들어서 더 불안한 조카입니다. 오늘도 힘든 일을 겪고 있을 삼촌들과 또 친구들에게 다소 그림의 떡 같은 이야기이긴 하겠지만 작년에 가족이 함께 다녀온 단풍 구경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행복한 이야기만 전해드려 정말 미안하지만 조금이나마 당신들과 나눠질 수 있는 바람으로 오늘도 저는 편지를 씁니다. 단풍이라고 하면 사실 저도 그렇고 지금 그곳에 계신 여러분도 그렇고 가을이면 당연히 찾아오는 자연의 변화라고 생각하시죠? 북한에 살 때는 단풍을 한 번도 이쁘게 감상하고 봐주고 또 사진 찍고 걸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살던 평양시에서는 단풍이 떨어질 이맘때면 매일 아침 낙엽 쓸기가 귀찮았으니까요. 단풍을 이쁘게 바라볼 시간적 여유가 북한에선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살았던 북한과 지금 당신들이 살고 있는 북한은 하루하루 살아남아야 하는 전쟁터이기 때문이죠. 요즘 이곳은 코로나 때문에 여가 생활을 누리지 못해 정말 아쉬움이 크답니다. 아쉬움이 커갈수록 북한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참고 견디고 있답니다. 흔히 사람들은 눈앞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고향을 떠난 지 온 7년, 또 이모, 동생, 언니, 오빠들과 헤어진 것도 7년.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도 또 당신들에 대한 그림은 자꾸 커져만 갑니다. 요즘 대한민국 서울에서는 지인들끼리 만나 수다도 못 떨고 또 만나면 손도 함부로 잡을 수 없고 하얀 치아를 내놓고 마음껏 웃지도 못하지만 따뜻한 문자 한 통으로 또 마음만으로도 웃고 채팅방에서 수다를 떨고 있죠. 그래서 저는 당당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눈에서 멀어져도 마음에서 멀어지지 않으면 늘 함께 있는 것과 같다고 말이에요. 작년에 지영이는 어머니와 동생과 함께 단풍놀이를 떠났는데요. 단풍 구경이라니 미친 짓이지라고 하실 당신들에게 저희 일상을 전하면서 살기 좋은 이곳의 풍경을 알려드릴게요. 풍요로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오늘 하루의 고단함도 또 피곤함도 내일의 어려움도 조금이라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북한 주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주 5일을 일을 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휴식한답니다. 휴식도 좋지만 1년 365일 김부자 찬양 행사도 또 생활청화도 없다는 것이 더 좋은 점인 것 같아요.
토요일 아침 일찍 생활총화를 하는 게 아니라 그날 저희는 단풍놀이를 떠났답니다. 1박 2일 코스로 구경을 떠나는 저희는 토요일 저녁 호텔에서 자려고 계획을 했는데요. 저희가 묵어야 하는 호텔은 경치 좋은 곳에 아담하게 꾸려진 3동짜리 화려한 호텔이에요. 침대 하나인 방도 온돌방도 있지만 저는 큰 침대 2개가 있는 방을 선택했답니다. 북한에선 호텔이 국가이라는 사람들이 묵는 곳, 또 외국 관광객이 자는 공간, 또 간부나 갑부들이 몰래 들어가 살 수 있는 곳이지만 이곳 대한민국에서 호텔은 사람들이 편하게 잠을 잘 수 있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문화 공간이랍니다. 크고 작은 호텔들이 깔끔함과 편의를 갖추고 고객을 맞을 준비를 항시 하고 있지요. 호텔마다 들어가는 입구는 화려한 로비로 시작이 되고요. 방문을 열고 들어가면 차돌처럼 하얀 오리털 이불이 침대마다 깔려있고 화장실에 들어가면 앉은 벽이가 따뜻한 아랫목처럼 나이 몸을 덮여준답니다. 화장실 안에 있는 샤워대 앞에는 북한에서 엄청 비싸게 그리고 한겨울에도 가방에 넣지 않고 상표가 보이게 그물 바구니에 담아서 목욕하러 가면서 은근 어깨에 힘을 주던 대한민국의 샴푸, 린스, 살결물, 크림 그리고 면도기, 코올빛, 머리 고무줄까지 줄지어 손님을 맞이한답니다. 정전되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이곳에서 호텔 화장실에는 헤어드라이기, 북한에서는 건발기라고 하죠. 건발기가 벽에 걸려 있답니다. 샤워 수건과 세수 수건은 5개씩 있는데요. 달라면 또 주기도 하죠. 그렇다고 나오실 때 집으로 가져가실 필요는 없답니다. 굳이 가져오지 않아도 대한민국의 집마다 하얀 수건이 넘쳐나거든요. 침대 옆 냉장고에는 음료수와 단물이 있고요. 어디 가나 컴퓨터가 있어서 사물을 볼 수도 있답니다. 벽에 설치되어 있는 TV에서는 재미있는 드라마가 항시 나오고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먹어야 하잖아요. 북한에서처럼 변도를 싸는 게 아니고 지갑에 카드만 넣으면 곳곳의 특산물들을 아주 싼 가격에 맛있게 먹을 수 있답니다. 이러니 저희들은 여행을 떠난다고 하여도 준비할 것이 별로 없는데요. 호텔에 잠잘 때 입는 잠옷도 있지만 저희 몸에는 고양이 우산 씌운 듯 너무 크니 이쁜 잠옷 한 벌에 갈아입을 옷을 넣으면 끝이지요. 북한에선 매일 옷을 갈아입으면 칠문조라고 놀려주지만 이곳 대한민국에서는 매일매일 옷을 갈아입고 다니죠. 화장을 곱게 해도 바람둥이라는 북한의 사회랑 다르게 남한은 여성들은 여행을 가면 화장품만 한가득이랍니다. 놀러 갈 때는 특히 셀카를 찍어야 하니 이쁜 모습도 중요하지만 가을이라 피부가 건조해지니 마스크팩도 또 어머니, 동생, 저 여자 3명이 피부에 맞는 화장품을 서로 다르게 쓰다 보니 여행용 가방의 반은 화장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랍니다. 충신의 집안에서 역적이 나왔다고 실망하시는 이모님의 이야기도 전해 들었는데요. 북에 살 때는 역적이란 소리가 비수처럼 가슴팍에 박히지만 지금은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모님이 너무 그립고 또 마음이 아픕니다. 저도 그곳에 살 때는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가문의 역적들은 이곳에서 단풍놀이만 다니는데 그것도 기차를 타는 게 아니고 자가용 차를 타고 말이죠. 동생 차가 제 것보다 크다 보니 여행을 갈 때는 동생 차를 자주 사용하는 편인데 사실 동생이 저보다 운전을 잘해서 늘 동생이 하는 편이랍니다. 북한으로 설명해 드리자면 동생 차는 사파리, 저는 승용차인 셈이죠. 동생이 차가 있다는 것도 놀라운데 3명이 사는데 차가 2대라니 더 놀라시겠죠? 이게 바로 북한에서 썩고 병든 자본주의 남조선이라 교육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일상이랍니다. 지금 저희 편지를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속고 산다는 것을 알게 되리라 믿어요. 주말 단풍 구경 떠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차가 좀 막히지만 놀러 간다는 마음에 설레기만 하답니다. 차가 막힌다는 이야기도 많은 사람이 단풍 구경을 간다는 이야기도 태어나 처음 들어보시죠? 저희가 차를 타고 다니는 수준이니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평생을 사시는 분들은 오죽하겠나요? 자가용 차가 8차선 도로를 꽉 막고 다니는 것이 이곳 서울의 풍경이랍니다. 김부자 행사를 해야 그럭저럭 볼 수 있는 풍경이 여기 이곳에서는 출퇴근 시간 주말마다 흔히 볼 수 있는 걱정거리들이죠. 도로를 달리는 도중에 휴게소라는 곳도 있는데요. 이곳에 들리면 맛있는 음식도 팔고 남조선 화장지가 넉넉히 걸려있는 화장실 또 따뜻한 물이 항상 나오는 수돗물도 공짜랍니다. 한참을 달리다 보니 목적지에 도착했는데요. 사실 가을 단풍이 이렇게 이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전 한 번도 없더라고요.
자유가 또 대한민국이 저를 감성적인 인간으로 만들었나 봐요. 좋은 음식, 좋은 옷, 경치 좋은 곳에 가면 늘 북한에 계신 여러분 생각이 나는데요. 그날은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도 불쌍하지만 나무들도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서로서로 자기만의 색깔을 품고 우리를 유혹하는 단풍들은 가을의 향기를 풍기며 반겨주었고 그 나무 아래 이쁜 자세로 사진을 찍고 또 낙엽 날리는 도로를 걸어다니면서 북한의 칠보산도 부럽지 않은 자연을 맛보았답니다.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들과 함께 단풍 구경을 왔는데요. 아빠 손잡고 뛰어노는 어린이, 남자친구의 팔을 잡고 다정하게 걸어가는 연인들, 또 평생 함께 살아준 서로에게 감사하며 즐겁게 지내고 있는 노부부들, 여러 가지 형형색색의 사람들이 지나고 오고 가고 있었답니다. 참 그곳에서는 김정은의 부인 이솔주가 입으면 추세, 또 김여정이 입으면 추세, 현송월 양복 등등 단체복을 입고 다니지만 여기 대한민국에서는 수많은 사람이 지나다녀도 같은 옷을 입은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렇게 다양한 옷들이 있고 또 다양한 색깔이 있으며 다양한 모양이 있죠. 단풍 구경, 사람 구경 우리는 종일 눈이 좌우로 왔다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답니다. 정말 단풍의 화려함도 화려함이지만 많이 모인 사람들의 옷 구경도 우리에게는 신세계랍니다. 이동의 자유가 없는 그곳에서 오늘도 단풍 구경은 고사고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증명서 떼려가야 하고 그것도 보이원 또 담당 보안은 지배인 등등 여러 개의 도장을 받아서요. 그리고 기차 한 번 타자면 열차 시간을 알아보려고 역전에 몇 번을 나가야 하고 보리차를 타자면 짐값, 좌석값 돈이 엄청 들고요. 추운 곳에서 손을 호호 불면서 고생하실 북한 주민 여러분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프답니다. 제 기억에는 아버지는 당에 충성한다고 토요일, 일요일에도 일 나가셨고 명절에 또 특별 경비라고 나가시고 가족이 모여 편하게 여행도 못 다녔던 것 같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분들에게 단풍놀이란 주말에 쉽게 다녀올 수 있는 나들이지만 탈북자인 저에게는 너무 신기하고 감사한 하루하루랍니다. 온종일 단풍과 시간을 보내고 나른한 몸을 이끌고 돌아온 호텔방에서 도움을 나오는 욕조에 장미향 거품을 풀어놓고요. 30분 동안 물속에서 피로를 풀은 저는 향긋한 모욕 샴푸로 몸을 씻고 얼굴엔 물론 몸에도 크림을 발랐답니다. 그리고 보들보들한 잠옷을 입고 폭신한 침대에 누웠죠. 바람 한 점 안 들어오는 오리털 이불이 저를 하루의 피곤을 잃고 금방 꿈나라로 데리고 간답니다. 아침이면 동생이랑 어머니랑 함께 호텔 1층에 있는 식당에 내려가 아침을 먹어야 하는데요. 북한 같으면 공짜 식사 한번 대접한다면 1시간 전부터 미리 줄을 서고 기다리겠지만 먹을 게 흔한 이곳에서는 수십 가지 요리가 아침을 기다리고 있어도 잠꾸러기 저는 잠이 고프답니다. 북한에서도 잠꾸러기였는데 여전히 이곳에서도 잠이 많기로 소문이 났죠. 북한에선 잠을 자다 김부자 찬양이 늦어지면 엄청난 비판을 받고 1년 내내 총회 때마다 부정적인 현상으로 오르고 내리고 해야 해서 하는 수 없이 정신을 차렸다면 이곳에서는 시간이 돈이라 저는 돈을 버는 일이라면 새벽에도 책임적으로 모든 일에 임한답니다. 하지만 가족이 함께 놀러 다닐 때는 이 새벽 잠이 저를 초라하게 만들지만 호텔에 맛있는 조식을 먹고 세모녀는 산책하면서 또 북한의 이야기로 꽃을 피운답니다. 북한에선 인민이 산책을 해봤나요? 늘 새벽 인민반 동원이 괴롭히죠. 책에서 수령님이나 산책을 하시면서 인민의 생활을 걱정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지 우리가 언제 아침 시간 이렇게 여유로운 산책을 해봤겠나요? 호텔에서 12시에 체크아웃을 하고 우리는 여행에서 빠질 수 없는 맛집 탐방에 나섰답니다. 서울에서 먹는 치킨보다는 산에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자란 청정닭이라고 닭곰을 전문적으로 하는 식당이 있더라고요. 닭곰 한 마리씩 앞에 놓고 있으니 바라만 봐도 배가 둥둥 너무 부르답니다. 맛있는 닭곰을 먹고 우리는 2차로 경치가 좋은 곳에 있는 커피숍에 들어갔답니다. 산들 바람에 단풍을 구경하면서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재미 또한 북한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자유의 맛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시간을 보내고 나니 오후쯤 되었는데요. 내일 월요일이라 회사에 출근해야 하잖아요. 저희는 아쉽지만 집으로 향했답니다. 북한에서는 도로에 차가 막혀 못 간다는 것을 몰랐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차가 너무 많아서 도로에 나서면 거의 걸어가는 속도보다 늦게 갈 때도 있거든요. 집에 도착한 저는 단풍노래에서 찍었던 소중한 추억이 담긴 사진들을 컴퓨터에 저장하고 다음날 회사 출근 준비를 하였답니다.
1박 2일의 단풍놀이. 북한에서 어릴 적 교과서에서 혹은 영화에서 옛날 양반들이 백성의 피아땀으로 물 좋고 경치 좋은 곳에서 춤추고 즐겼다고 비난하는 것을 봤는데 저희들은 탈북하여 이곳에서 그 행복을 누리고 있답니다. 남한에 와서야 인공지구 위성으로 북한의 경치 좋고 물 좋은 곳마다 김부자 별장이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들은 늘 고급 승용차를 타고 기쁨저 여성들과 경치를 구경하고 또 이설주가 들고 다니는 가방도 몇 천만 원 한다는 것을요. 북한에 계신 주민 여러분, 지금도 그곳에서는 가을의 단풍도 또 겨울의 스키장도 마음대로 즐길 수 없지만 언젠가는 꼭 그런 날이 찾아갈 거라 믿으면서 고향을 그리는 지영이는 오늘 이만 펜을 놓으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건강하게 또 어려운 오늘을 잘 극복하시고 좋은 곳에서 다시 만나요. 이 밤도 어두운 그곳에 남겨두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안함에 사는 지영이가 2020년 12월 1일 여러분 제가 오늘 고향에 보내는 편지를 읽어드렸는데요. 여러분도 북한에서 살고 있는 그들을 생각하면서 또 저희 가족이라 생각하고 저희 친구라고 생각하고 함께 읽어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저희 영상이 재미가 없더라도 구독, 좋아요, 많은 응원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